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0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3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김묘월 경우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은 일간 경금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즉 묘월의 경금인데 이것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주를 볼 때 항상 일간을 중시 보기 때문에 경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일간보다는 원령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묘월의 경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라 그럴까,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던 묘월이 경금에 태어났던 어차피 뭐예요? 중요한 거는 일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관점이고, 묘월을 먼저 원령을 먼저 표현했다라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라 그럴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일단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느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원령이라고 하는 특수성을 좀 중시하는 분들, 특히 이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묘월은 지장간이 간목과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을목, 그다음 을목, 계수, 그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냐면, 자, 같은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을목이 9일, 그죠? 을목이 9일, 계수가 3일, 그 다음에 무토가 18일 이렇게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진월 청명이 지나면서 9일 안에는 을목이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명이 지나서 10일부터 12일까지는 계수가 관장을 하죠. 3일간은. 그 다음에 12일이 지나면서부터는 18일간 무토가 관장을 한다. 이걸 갖다 이제 사령인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령 내지 등령 이런 걸 좀 중시해서 보게 되면 이제 보기 때문에 일간보다는 이제 원령을 중시해서 놓고 본다. 그래서 같은 경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사령할 때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계수가 사령할 때 태어나는 것, 그 다음에 무토가 사령할 때 태어나는 것 각각 다르다 이렇게 좀 세밀하게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봅니다. 을목이 예를 들어서 진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느냐 아니면 하반월에 태어났느냐 이런 거를 봐야죠. 당연히 어떤 똑같은 원령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느냐 하반월에 태어났느냐 다른데, 이건 이제 진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진월은 청명 후 12일까지 내지는 10일까지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청명 후 10일 내지 12일까지는 을목계수가 관장한다라고 하면, 묘월에서 진월로 넘어가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비록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토왕절이긴 하지만 청명 후 10일에서 10일까지는 을목계수가 사용하기 때문에 비록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목이 왕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청명 후 10일에서 12일이 지나게 되면 그때는 바야흐로 진중에 있는 무토가 사령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목이 왕한 것으로 논한다.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계절의 심천을 본다. 그래. 계절의 심천을 본다. 이런 것으로서 이제 따지고 놓고 보긴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이거 당연히 봐야 되지만 일단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간 계절이다라고 놓고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 진유합금하는지 아니면 자진수국하는지 아니면 인묘진 목국을 형성하는지 이런 거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진월에 을목계수 무토 사령을 보는 것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그 중요도는 조금 너무 심각할 정도의 중요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 관점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가르치는 제 관점에 따라서 이런 거를 중시해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분은 공망을 굉장히 중시해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사를 중시해서 놓고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신사 중에서도 12신사를 중시 놓고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제 보는 관점인데 좀 하나하나가 다 무기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주는 오행의 뭐가 중요하다? 생규
재화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첨가는 뭐야? 역시나 생극 재화를 보고 생극 재화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지라고 하는 것은 지지는 타이핑이 잘 되지 않는 날입니다. 이렇게 그냥 쓸게요. 그래도 제대로 써야 돼요. 생극재 또 그러네. 제가 성질이 급해서 하자를 막 마음 같지 않게 그냥 막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지는 뭘 중시해서 놓고 보냐면 지지는 형충회합을 중시해서 놓고 본다 그랬어요. 형충회합을 중시해서 놓고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70%에서 사주 볼 때 오행의 생극재와 첨가는 생극재화를 중시 보고 지지는 형충회합을 중시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주로 볼 때 최소한 60%에서 70% 좌지우지하는 거고요. 나머지 30%는 뭐 공망도 볼 수가 있겠고 월령의 계절의 심전도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신살도 볼 수가 있겠고 삼재 같은 거는 보는 거 아니고요. 삼재도 뭐 이런 조금 참고해 볼 만한 그러한 이론이긴 하지만 사주 큰 틀에서 놓고 볼 때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건 항상 이것을 중시해서 먼저 사주를 분석할 줄 알고 다음으로 신사를 보든 공망을 보든 뭐 계절의 심천을 보든 이런 거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름 계절의 심천 같은 경우에는 공망이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또 제가 시작부터 좀 이상한 얘기를 또 해가지고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자, 경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병시 또 묘월에 경금 뭐 이렇게 표현도 상관없겠죠. 일단 경금 일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환경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금, 그래서 양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천간의 오행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인하고 가장 뭐라 그럴까요? 굳세다 그럴까요? 그러한 공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금 중에서도 양금과 음금을 나눴을 때 단단함의 어떤 극치는 음금보다는 경금이 더 단단하고 강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 토인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비옥한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토인 것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면서 모든 만물을 갖다가 촉촉하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윤습한다 그러죠. 그러한 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장점도 가지고 있겠고 각각의 또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장점만 있는 사람 없고요.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찾아보게 되면 그 나쁜 놈들도 요즘 뭐 N번방 뭐 굉장히 쳐죽일 놈이죠. 생각해 보면.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 단점만 있느냐? 아니죠. 그 사람들도 먹고 자고 싸고 뭐 경제 활동을 또 나름대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그냥 하나의 구성원인데 구성원으로 살면서 모르게 지탄에 엄청나게 지탄을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엄청나게 N번방 피해자들은 극심한 피해를 봤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적지 않은 수가 그런 것을 또 받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조장이 됐겠죠. 사행성이라든가 이게 안 좋은 것들은 그만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숨어서 이렇게 번창을 하는 것이지 안 보고 안 하면 그런 것들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또 얘기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뭐 터프하고 거칠고 이러한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단단한 성향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칼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범종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겠고 집을 만들 때 철골 구조 뼈대도 만들 수가 있겠고 각양각색의 밥그릇도 만들 수 있고 방짜다기 같은 것도 금이죠. 근데
그렇죠.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금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뭐냐면 모양을 여러 가지로 바꿀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죠. 항상 혁신, 새롭게 뭔가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입니다. 목은 어떻게 돼? 한번 깎아서 조각을 해놓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 고정되죠. 하지만 그걸 또 목을 다시 해가지고 또 새로운 모습을 만들 수는 없죠. 물론 이제 큰 나무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모양을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더 깎아가지고 또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목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고정되는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녹였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겠고 또 녹였다가 새로운 것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경금 일간들, 신금 일간들 항상 변화하고 바뀌고 이런 것들 좋아하고요. 구태의연, 맨날 똑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좋아하는 것이 또 금에 해당이 된다.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특징이면서 장점이자 단점이 바로 이 단단하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화라고 하는 것은 가장 뜨겁고 밝은 것을 뜻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른 쪽에서는 모르겠지만 경금을 다스리고 경금을 용도 있게 기물로 만드는 것은 병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화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정화가 열을 내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땔감, 감목이 좀 있어 줘서 정화를 뜨겁게 최소한 1000도까지는 만들어야지만 금을 시뻘겋게 달궈서 두들겨 가지고 칼을도 만들 수 있고 그릇도 만들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화, 즉 병화가 있고, 병화는 감목이 정화는 감목이 있어야 용도가 있겠고, 만약에 금이 왕한데 화가 없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로서 설기 순세한다. 근데 용도는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서 설기 순세하는 용도보다는 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원래 주 목적이고, 경금을 보다 용도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이 화로 단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공부하게 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화를 쓰지 않고 오히려 수로서 설기 순세하는 것을 취용하는 것이 또 신금이죠. 이거는 같은 금이다 하더라도 경금의 용도와 신금의 용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경금 일간에 태어난 월령 묘월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뭐 묘월도 이제 얼추 다 끝나갑니다. 중춘이라고 했고요. 중춘이 뭐야? 이거 그냥 봄이라고 하는 계절인 것입니다. 꽃도 피고 열매는 이제 가을 정도에 맺는다고 하고, 매실 같은 경우에는 봄에 열매를 맺죠. 해서 봄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겨울의 한기가 이제 물러가고 따뜻한 온기, 뜨겁지 않은 따뜻한 온기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면서 겨울에 웅크렸던 개구리들도 튀어나오고, 경칩 지나면서 개구리 튀어나오고, 땅속에서 겨울잠을 자고 있던 동물들도 이렇게 나오면서 나무들도 어떻게 됩니까?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성질급한 매화 같은 경우는 열매까지도 맺을 수 있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이거는 뭐야?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날씨가 춥다라고 하는 것은, 춥다라고 하면 모든 마음을 안으로 숨어들게 돼 있는 거고, 따뜻해야지만 겉으로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 따뜻한 봄이면서 목이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모광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뭐예요? 벌써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이렇게 펴 있고, 지금 따뜻한 곳에는 벌써 벚꽃이 핀 곳도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서울이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눈이 매우 즐거워지는 시절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뭐 이렇게 많은 꽃들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죠. 이제 여름 되면은 그런 꽃들보다는 뭐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시퍼런 이제 파란 녹색의 어떤 산을 보는 재미있고, 산은 봄에 있잖아요. 봄에 산벚꽃 피고 그 새싹이 진 녹색을 띠지 않고 연두빛을 띄었을 때가 가장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부드럽고, 아무튼 이 봄이라고 하는 계절, 목왕절이라고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는 것 특징적인 것이죠. 인월묘월이 목이 왕한 계절. 반면에 인월묘월은 목이 왕한 반면에 일간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금은 뭐예요? 금은 여기가 절지 폐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은 어떻게 돼요? 약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 금은 묘월에 태어났을 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이고요. 재성인 목은 왕하죠. 그래서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 제왕 내지는 신약, 제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신약, 제다 내지는
노골적으로 제다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원체 많이들 쓰기 때문에 아시는데, 신약제다 내지는 신약제왕 하면은 이게 또 뭔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다신약하고 같은 말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다신약하다라고 하는 뜻 뭐예요?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남자는 비리비리하고 약간 찌질한데 제왕, 재성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처가 능력이 있고 처가 좀 드센 그런 것을 말아줘서, 제다신약인 남자는 엄처시하라고 했어요. 엄처시하. 엄처시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자는 엄말 엄자, 엄격하다 그랬죠. 엄처는 뭐예요? 엄격한 처죠. 그 다음 시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처 밑에 있다, 엄처의 무릎 밑에 있다, 이런 뜻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엄처시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엄한 처를 모시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죠. 엄한 처를 모시는 사람 뭐였죠? 공처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공처가 위에 벽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처를 무서워한다. 공처가는 한자의 뜻이 뭐냐면 두려워할 공자, 그 다음에 처자죠. 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벽처가는 뭐냐면, 처가 얼마나 무서우면은 처가 여자가 소리 한번 지르면 벽에 납작 가서 붙어버리는 그러한 것을 벽처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처가 형님 꼴 되는 것이 이 벽처가가 되는 것이고, 집이 이사를 할 때 항상 눈치 보면서 이제 애완견을 꼭 붙들고 있다라고 하죠. 왜냐면 남편은 버리더라도 애완견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항상 애완견은 꼭 끌어안고 있다. 왜냐면 이사 갈 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해서 공처가, 벽처가 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스갯소리고요. 자, 진짜 이거는 엄처시하라고 하는 말은 진짜 있는 말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엄처시하니까 뭐 공처가, 벽처가 맞는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신약하고 제다할 때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해서 재성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엄처시와 벽처가 되는 거니까, 사주 원국에서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인성 내지는 비. 자, 오늘의 명식을 보기 앞서서 제가 약간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뭐냐면, 제가 마이크를 달고 이 가슴팍에 달고 했어야 되는데, 이전에 지금 경금 설명, 그다음에 원령 설명, 날짜 얘기할 때 제가 마이크를 옆에다 놓고 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썩 못 듣는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제가 가끔 하면서, 저번에도 한 20분 정도 혼자서 열심히 떠들었는데 봤더니 마이크를 달지 않고 해가지고 그 20분을 다시 한 적들이 여러 번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해도 조금 듣기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제 시간 관계상 그냥 그대로 하고요. 오늘 이제 경금 설명, 원령 설명은 제가 이전에도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것 충분히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거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볼륨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들으면은 뭐 듣는 데는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낭낭하고 또릿또릿하지는 않죠. 자, 그거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명식 생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간, 경금, 월령, 묘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경금은 양금, 그 다음에 묘목은 음목. 그래서 금이 목을 극하기 때문에 재성, 뭐예요? 정제가 되는 거고, 정제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제격이긴 하지만 일간 경금은 약하고, 월령 묘는 어떻게 됩니까? 재성을 왕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다신약할 수 있는,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다신약할 수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경금이 묘월이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질에서 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진이 경호 일주이죠.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이 오를 보게 되면 일주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지 자체에서 정관을 받기 때문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 궁에서 내 남편을 분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주국세가 좀 어느 정도만 짜여진다라고 하면 뭐예요? 남편 덕이 있는 것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 정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뭐예요?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단식 판단이죠. 글자 일간과 일지에 있는 글자 하나만 놓고 본 것이기 때문에 100%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조짐이 있다. 그러한 조짐이라고 하죠. 조짐이 있다. 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100% 경호일주 여자는 남편 덕이 있고 경호일주 남자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무리다. 100%는 아니다. 그럴 수 있다. 그건 어느 때 사주국세가 잘 짜여지게 되면 진짜 남편덕 관운이 있을 수 있다.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남편덕도 있을 수가 있겠고 관운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묘월에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중에 관성이 이렇게 있게 되면 약한 일간이 재성도 감당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관성도 감당하기 힘들다라고 보죠. 그래서 중요한 것 오늘의 명식 일간을 생주해 주거나 내지는 방신해 줄 수 있는 비견겁제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간 보게 되면 연주죠. 연간이 아니라 연간은 여기를 말하는 거고 연주라고 하는 것은 여기 두 글자 전체를 위아래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주를 보게 되면 연간, 연의 천간에는 경금이 있어서 요 경금하고 같은 거죠. 비견.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글자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연지에 있는 자수는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설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묘월에 약한 경금이 생주를 받아야 되는데 수를 보게 되면 금의 기운을 설계하기 때문에 결코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다시 목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수는 결코 좋은 글자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 자수가 있겠고 오화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본다? 좌오충으로 본다라고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 좌오충으로 보지 않고요. 그냥 자묘형이 되고요. 자묘형이 되면서 좌우충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치가 묘가 여기에 있고 자가 여기에 있었다라고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건 좌우충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위치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자묘형은 성립되고 좌우충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도 제가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월간을 보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제가 표현할 때 뭐예요? 개수를 품은 기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수를 품은 옛날 드라마 생각도 나죠. 뭐예요? 해를 품은 달, 옛날에 해품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품은 토, 그래서 기토인데 습토라고 하는 얘기죠. 쉬운 말로 습토입니다. 그래서 금을 생하는 것은 습토라야 금을 생하는 것이지 권투는 금을 생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토가 금을 생할 수 있는데 선생님 기토가 뿌리가 없네요.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자, 오화라고 하는 것 지장화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기토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지만은 이 오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데 오중에 있는 병화는 쓰지 않습니다. 그죠? 얘는 불용, 아이고 안 써 있으나 마나 없는 것과 같아요. 근데 기토, 정화는 쓸 수가 있죠. 얘는 분명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있는데 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이 기토는 약하지 않고요. 이 기토는 능히 금을 생할 수 있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묘월에 금이 약해서 재성이 왕해서 문제인데 자수는 금의 기운을 설계하는 안 좋은 신, 오화는 금이 약했을 때 오화는 일간을 극하니까 이것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기토가 투출해가지고 경금 일간을 생조해 주게 되면 물론 이 기토는 여기 있는 금도 생해 주겠죠. 그죠? 부모가 있을 때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생조해 줍니다. 근데 금 자체가 약한 것을 기토가 생조해 주니까 이것이 용신이 될 수가 있겠고 토가 있으니까 화를 능히 감당할 수 있겠죠. 이거를 뭐예요?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정관 지지에 있는 관성을 갖다가
인성이 생겨서 관인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묘월의 경금이 아직은 좀 약한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이렇게 되게 되면 자, 좌우, 여기서 이 자수는 얘를 충하지 않고 자묘형 하죠. 근데 여기에 있는 자수는 여기 있는 묘목하고 자묘형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 자수는 우화를 갖다가 깨트려 버리죠. 좌우충이 이때는 되고, 이렇게 일시지는 좌우충, 연월로는 자묘형이 걸리는 거죠. 그러면 경금이 뭐예요? 여기에 의지를 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 의지를 할 수 있었고, 여기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의지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기토의 뿌리가 날아가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관이 깨져버렸죠. 이러한 경우에는 일지 밑에 정관이 있다고 해서 남편 덕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이고, 남자가 관운이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더하여 묘월에 병화가 도출되어 있어 병화가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극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신경이 많이 예민한 그러한 국세가 됩니다. 물론 이제 기토가 있기 때문에 뭐 병화가 경금 자체를 극하려고 하는 것을 막아줄 수는 있겠지만, 이 기토 자체의 뿌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살인상생, 관인상생 해주는 공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신경 예민하고 일간이 약합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 많이 좀 다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만약에 병술시가 됐을 때는 이건 더더군다나 문제가 돼요. 좌우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오술합이 문제가 되게 되면은 일간 자체가 약한 중에 그렇게 되면 병화가 엄청나게 왕해지는 것이죠. 이거는 오히려 살중신경, 제살태왕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예요. 제살태왕. 그러면 결국은 기토에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술에 오의 뿌리를 두고 병화에 생조를 받기 때문에 물론 약하진 않지만은 너무도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화가 경금 옆에 바로 첩신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화의 그걸 많이 받겠죠. 물론 연간에 있는 금은 똑같은 국세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직극은 피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식이 같은 형제가 둘이라고 하면 형은 좀 괜찮은데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 화의 극함을 내가 받기 때문에 나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자, 오늘 사주 분석, 같이 볼 사주 분석, 사주 명식은 임술년, 계묘월, 경인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사주는 금방 일진사주 명리학에서 배웠던 2020년 3월 28일 토요일에 생하는 그런 명식, 경자년, 기묘월, 경호일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 경금인 것 똑같고요. 월령 묘월인 것 똑같습니다. 뭐 사주, 이게 요 사주하고 요 사주하고 한번 비교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고, 양금인 경금은 완철금이라고 해요. 완철금, 완악하고 거칠고 강한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이고요. 아마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경금입니다. 간목 같은 경우에도 단단하긴 하지만 그 간목을 작벌하고 간목을 용도 있게 만드는 것이 이 경금이라고 봤을 때는 간목에 비해서 경금이 더 단단하고 거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금 용도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화를 봐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했고, 화 중에서도 정화, 경금이 입장에서 정관인 정화를 봐야 된다.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주어야지만, 정화는 등촉화와 같기 때문에 뜨거운 열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석탄이라든가 장작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불을 지펴 가지고 경금을 달궈서 기물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경금을 용도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금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왕절이라고 했습니다.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목이 가장 왕한, 목이 제왕지에 해당이 되는 모강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 근데 반면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여태가 인월의 절지, 묘월의 태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간 금은 약하다. 일간은 약하고 금의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은 재성이니까 신약, 일간은 약하고, 그 다음에 제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약, 제왕, 시말로 제다, 신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다 신약한 조짐 내지는 제다 신약할 수 있는 그러한
뉘앙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비겁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오히려 식상이라든가 재성이라든가 관성 같은 경우는 일간의 기운을 더 빼버리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묘월의 경금은 식상, 재성, 관성을 일단 보기보다는 인성과 비겁을 먼저 보고 일간이 왕해졌을 때 식상, 재성, 관성을 봐서 경금을 다시 통제하면 사주의 국세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묘월의 경금은 인성을 보느냐 비겁을 봐서 도움을 받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명식 같아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금이 묘월에 태어나서 오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도 강하고 관성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 자, 기토가 투출돼 가지고 금을 생해 주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인성을 얻은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 인성 기토가 용신으로 쓸 수가 있는 그런 국세가 된다. 그 다음에 경금도 기토의 생조를 받기 때문에 비견인 경금도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글자. 이 사주가 만약에 기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되겠죠. 일간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기토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명식의 경우에는 경금이 똑같이 묘월에 태어났는데 일지의 묘를 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성의 왕한 중에 다시 재성을 본 거니까 재다신약이 맞죠. 이거는 재다신약으로 딱 고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에 술토가 있어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 지장간 속에 신금, 정화,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 술 중에 있는 신금 안에 경금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다. 즉 뭐예요? 통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얘는 생존은 받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건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기가 어렵죠. 거기다 대고 묘수를 합하게 되면 오히려 화가 생하기 때문에 약한 경금이 재관 내지는 재살이 왕해지는 그러한 단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봐도 일간이 약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 경금이 개수, 임수를 보게 되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이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상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식신에 해당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일간이 약한 중에 식신 내지는 상관을 보게 되면 약한 일간의 기운을 더욱 빼게 되는 것이고, 일간의 기운을 빼서 쥐어짜가지고 수가 하는 짓은 목을 생하는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이제 식신생재, 상관생재 이런 식으로 놓고 보지만 일간이 약했을 때는 뭐예요? 이거는 설기태과 내지는 설기과다한 그러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일간을 생주해주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예요? 설기과다한, 그 다음에 재다신약한 그런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라도 일간을 도와주는 글자가 오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자, 이 경우에도 병자시가 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병자시가 오면 좋지 못하죠. 병화, 이거 재성의 왕한 중에 이 병화가 있게 되면 병화를 직극하죠. 7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단명할 수도 있는 그런 글자. 그 다음에 병술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좋지 못하죠. 일간 약한 중에 병화의 직극을 받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병술시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술토하고 오하고 오수를 합하게 되면은 화가 굉장히 왕해지기 때문에 기토가 있다 하더라도 뭐예요? 경금이 화에, 특히 7살 병화에 직극을 받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인데,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토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더 큰 문제가 되겠고요. 뭐 정해가 된다라고 해도, 정해시가 된다라고 해도 뭐 인해 한목하게 되면 지지로 목국에다가 정화 투출하게 되면 정화가 아무리 경금을 단련한다 하더라도 경금이 태약입니다. 아주 지지로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경금이 뭐예요? 코딱지만한 경금, 불로 달구면 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뭐예요? 녹아서 없어져 버리죠. 이런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을 생조 내지는 방신해 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정화가 투출했다 하더라도 스토를 받기 때문에 경금이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토의 생주를 받을 수는 있겠죠. 물론 이제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고, 기묘시가 된다 하더라도 지지로 목국에 기토가 술대에 뿌리를 두죠. 물론 이제 기토가 투출한 것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물론 있는 것이
좋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래도 극신약한 그런 사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을류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을류시가 된다라고 하면 다행히 경금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에 뿌리를 뒀습니다.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양인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인함이 지나쳐서 안 좋다라고 보지만, 이렇게 일간이 극신약한 경우에는 양인을 얻는 것은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묘월에 임목까지 있어서 재성이 왕한 중에 을목이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하고 뭐 하냐면 을경합금에서 화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탐합하게 되는 것, 재성을 탐합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재성, 그죠? 재성에 크게 문제가 되는 사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간이 약한 중에, 물론 이제 유금이 있어서 크게 약하진 않다 하더라도 유금 하나에다가 목이 벌써 3개면은 아무리 유금이라 하더라도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유금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다신 약이 되는 겁니다. 자,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재성은 육친으로 봤을 때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어머니에 해당이 되죠. 어머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재성이 왕하면 왕할수록 극파를 당하는 것은 인성이 극파를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성은 병이 되는 것이고, 나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술토였지만 나한테 도움을 못 주죠. 왜냐하면 목이 왕해질수록 토는 뭐예요? 파극돼서 약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묘수를 합하게 되면은 토 자체도 건조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 필요한 인성이긴 하지만 나한테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정한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 어머니가 뭐라 그럴까, 그 뇌졸중으로 좀 쓰러지셔 가지고 좀 많이 좀 안 좋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에 해당이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재성이 왕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어떠냐면 알코올 중독으로 굉장히 좀 집안에 안 좋은 일을 좀 많이 했던 그러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 문제는 일간 자체가 뭐냐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딱 끊어내야 되는데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서로 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죠. 그래서 직업이 이제 유흥업소, 이제 종사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죠. 자, 대운이라도 좀 금운이라든가 토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왔으면 좋은데, 초년부터 계묘 이민이니까 계묘 이민 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를 중시부죠. 물론 계묘는 여기 있는 거니까 초년 10대 21살 19살까지 이민 대운이었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왕한 대운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것 같고요. 신축 대운은 그나마 좀 축에 경금 자체가 뿌리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하더라도 뭐예요? 역시나 경금 자체가 을하고 탐합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결국 경자 기해 대운 가게 되면은 다시 금수가 왕해지게 되고 순 다시 목을 생겨주기 때문에 좀 뭐랄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직업은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다 손치더라도 좀 유흥업소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재성이 너무 왕하게 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재성으로 인해서 사주가 격이 뭐예요? 국세가 많이 편중되고 편고하게 되니까 사람의 삶도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화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중화라고 하는 건 뭘 중화한다 그랬어요?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왕세라고 하는 것에서 중화를 이뤘고요. 그 다음에 대운에서라도 일간을 좀 도와주는 운이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계속 목은 수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수목은 오게 되면 관성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약해지게 되고 식상 내지는 재성이 왕해지게 되기 때문에 더 사주가 대운에서도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정유, 병신 이렇게 와야 되는데 60대, 70대 이때면 좀 뭐랄까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좀 어렵게 돈을 벌더라도 나중 후반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대운이 좋은 거는 좀 초년기 있고 한창 공부하고 한창 활동할 때 대운이 좀 좋아야지, 나이 들어서 좋은 것은 그냥 초년에 좋은 것보다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물론 좋으면 뭐 좋은 것이 더 나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죠? 좋은 운은 일찍 오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물론 이제 말년운이 확 꺾어져가지고 일락천장하게 되면 그것도 좀 좋진 않겠지만, 그죠? 물론 사주 좋고 대운 좋은 것이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이러한 사주도 있다, 이렇게